자, 오늘 한미약품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숫자들 같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탄탄한 현재와 정말 야심찬 미래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의 핵심만 속속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먼저 3분기 실적 숫자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보고요. 내수와 수출, 이 극명한 차이가 왜 났는지 그 원인을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미래를 위한 R&D 투자로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는 투자자로서 꼭 알아야 할 기회와 리스크까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한미약품의 이번 분기 성적표. 이게 겉으로 보기엔 좀 평범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 2025년 3분기 연결 매출액 3,623억 원입니다. 이 숫자만 딱 보면 작년이랑 비슷하네, 시장 예상치랑도 거의 맞고 그냥 무난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진짜 이야기는 바로 다음 장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번 분기의 핵심 미스터리예요. 매출은 0.3% 늘어서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영업이익은 무려 8%나 뛰었어요. 아니, 어떻게 매출은 그대로인데 이익이 이렇게나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분기 한미약품은요, 한마디로 두 얼굴을 가진 것 같았어요. 국내에선 정말 잘했는데 해외에선 꽤 고전했거든요. 이 두 사업의 희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네, 바로 국내 시장의 한미약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한테 익숙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 있잖아요. 이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한미약품의 파워는 여전했습니다. 회사의 실적을 아주 단단하게 받쳐줬죠. 대표 주자 뭐니 해도 로수젯이랑 아모잘탄 패밀리죠.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인 로수젯은요, 이번 분기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모잘탄도 변함없이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로수젯 같은 이런 효자 상품들이 안정적으로 현금을 계속 벌어다주는, 그러니까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여기서 번 돈으로 회사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총알이 마련된다는 거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국내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는 동안 그 뒤편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수출, 해외 시장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32.2%! 네,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3분기 수출액이 296억 원에 그쳤는데요. 작년이랑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도대체 해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체 실적의 발목을 잡은 주범은 바로 원료의약품, 그러니까 API 수출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완제품 약을 만들기 전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거든요. 이 원료를 수출하는 자회사, 한미정밀화학이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서 결국 적자로 돌아선 게 아주 결정타가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국내에선 돈을 잘 벌고 있고 해외에선 고전 중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한미약품은 그 번 돈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바로 그 선택이 이 회사의 미래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한미약품은 이번 분기 매출의 무려 17.2%를 연구 개발, 즉 R&D에 쏟아부었습니다. 금액으로는 623억 원이에요. 이게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앞에서 봤던 국내 사업에서 벌어들인 그 탄탄한 현금 흐름에서 나온 겁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파브리병 치료제나 비만 치료제 신약의 임상일상 비용이 들어가면서 R&D 비용이 더 늘어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게 그냥 비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현재 수출 부진을 뚫고 나갈 회사의 다음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미래를 향한 투자인 셈이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장이 지금 한미약품을 가장 주목해서 보는 이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한미약품의 비장의 무기, 바로 R&D 파이프라인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HOP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미 오베스티 파이프라인의 약자인데요.
지금 전 세계 제약사들이 전부 뛰어들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장이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잖아요. 한미약품이 바로 그 시장에 심장부를 겨냥해서 던진 가장 야심찬 승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인업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당장 국내 출시를 앞둔 후보 물질부터 시작해서 효과를 훨씬 더 끌어올린 차세대 3중작용제, 심지어는 살은 빼주면서 근육은 지켜준다는 그야말로 꿈의 치료제까지. 이건 그냥 하나만 걸려라가 아니라 여러 개의 홈런을 동시에 치겠다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앞으로 일정이 얼마나 빡빡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당장 올해 3분기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일정들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싹 종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딱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체크리스트처럼 한번 짚어보죠. 한미약품의 강점,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국내 시장이라는 아주 든든한 현금 창출 기계가 있다. 둘째, 여기서 번 돈으로 비만 치료제라는 미래 성장 엔진에 올인하고 있다. 셋째, 과거에 이미 글로벌 기술 수출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어서 이 R&D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리스크도 봐야겠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이 수출 부진은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고요. R&D에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익은 계속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 신약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은 아주 험난한 길이라는 점이죠. 결국 지금 한미약품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안정적인 국내 사업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글로벌 R&D 강자로 거듭나기 위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승부수를 던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한미약품의 이 대담한 R&D 투자는 지금의 수출 부진이라는 역풍을 이겨내고 회사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앞으로 한미약품을 어떻게 바라볼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